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게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그 대표의 워딩이 180도 다른 점이 있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천 초반에 내가 공관위원장을 책임지고 내가 한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그리고 공천의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 있고 그 룰에 맞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힘도 당 기여도 배참 매기는 거 있거든요. 나하고 원내대표하고 점수 내가 매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계속 일관된 발언은 나는 모른다. 하위 20% 명단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명단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대표님이 좀 전화를 주셔서 언지를 주신 부분이 조금 있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관위원장께서 통보하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통보한 일이 없습니다. 더 큰 구조적인 말씀을 하나 제가 드리자면은 선거를 하다 보면은 왜 잘 돼요? 라고 물어보면 잘 되니까 잘 되죠. 왜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보십시오. 이 대표가 법적으로도 옥죄어져 있죠. 그리고 개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죠. 그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총선은 어쨌든 믿을 사람 위주로 가야 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반발이 심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더 반발이 심해져요. 그럼 또 공천이 더 좁아져요. 악순환이네요. 이런 악순환인 거고 잘 되니까 잘 되는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해가지고 속으로 불만이 있는 사람이 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지지율이 높으면은 차마 반발을 못하고 네. 그리고 지지율이 높으니까 좀 더 공천을 열어놓고 할 수 네. 있고 뭐 어차피 내가 세니까 누구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은 공천이 오히려 잘 된다는 이야기 듣고 그럼 또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도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데 악순환의 고리가 한 번 들어가면 깨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공천이 끝난 다음에 뭔가를 내놓긴 내놓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너무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 게임 끝난 다음에 뭘 내놓는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핵심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그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지금 호남에서 지지해 주는 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호남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나마 좀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그 대항 카드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딱 예를 들어가지고 이미 벌써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여론조사에서 막 밀리는 결과가 나오고 총선도 만약에 패배하고 이러면 전 카드는 아니네. 대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급속히 팽당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뭐냐면 과정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AS가 문제예요. AS? 예, 그러니까 공천 이후에 그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은 뭐 단수 공천을 하든 뭐 그럼 탈락자들이 생기겠죠. 컷오프가 되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철규 공관위원하고 장동영 사무총장이 충분히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공관위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정이 저한테 옵니까?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저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안 봤든 자기 성적표, 자기 시험지는 볼 수 있어야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를 숨겨요. 박용진의 마음을 왜 이렇게 짓밟는 거죠? 왜 그렇게 모욕을 주죠? 기각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기각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관한 당규는 일체 열람 및 공개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위
20%에 속하는 일부 의원들이 의 신청과 그 평가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당규 위반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S도 문제가 이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왜 떨어져야 됐는지, 그 자리에서 왜 비켜나야 되는지,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 명분이 있거든요. 설명합니다. 그럼 반박이 안 되는 거야, 저쪽에서. 근데 이쪽에서는 뻔한 거거든요. 당신 비명이니까 제거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떤 논리로 그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통보만 하는 거고요. 사실 뭐 이 정성호 의원을 우리가 뭐 같이 할 때 참 좋아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발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낙엽은 뭐 가을바람이 불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천 뭐 안 된 분들은 뭐 이거 낙엽이니까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지금 봄이잖아요. 이제 낙엽이 새싹으로 바뀌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가을바람에 낙엽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AS 얘기하셨는데요. AS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롱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명주 부의장의 경우에 왜 내가 20%냐 뭐 이런 반발을 하니까 일본 여행이나 가시라 뭐 이런 얘기를 김지호 뭐 부실장인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언제나 경쟁 과정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타인의 평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약간의 진통 또 이 황골 탈퇴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0점.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저는 좀 화가 나던데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문제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최악의 장면으로 국민들께서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 저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